씨 뿌리는 사람의 씨앗. 브라이언 카바노프 지음, 류시화 옮김. 열림원에서 출판하였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는 데 필요한 필라멘트를 제작하기 위해 무려 2000가지의 재료를 실험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어떤 것도 성공을 거두지 못하자 실험실 조수가 마침내 불만을 터뜨렸다. 우리의 작업은 모두가 헛수고가 됐어요. 이때까지 고생했지만 아무것도 건진 게 없다고요. 에디슨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아니지. 우린 먼 길을 걸어왔고 도중에 많은 것을 배웠어. 이제 우리는 좋은 전구를 만드는데 적합하지 않은 재료를 2000가지나 알게 되지 않았나. 그것은 대단한 수학이지. 훗날 한 신문기자가 에디슨에게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2000번이나 실패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전구를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에디슨은 말했다. 난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2000번이나 실패한 적이 없어. 2000번 실패한 끝에 전구를 발명한 것이 아니라 2000개의 단계를 거쳐 전구를 발명한 것이요. 하루에 3분. 악마의 바겐세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있다. 악마가 다른 장소로 가게를 이전하기 위해 가게에서 쓰던 물건들을 흙값에 내놓았다. 장소 이전, 재고 정리라는 간판이 내걸리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흥미있는 눈으로 악마가 쓰는 도구들을 구경했다. 한 사람이 그 중에서 가장 값이 비싸게 매겨져 있는 도구를 가리키며 물었다. 내가 가장 즐겨 쓰는 도구이니까요. 이것만 있으면 누구의 인생이든지 하찮은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온갖 종류의 계획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손님이 물었다. 그게 대체 무엇입니까? 악마가 말했다. 이건 포기라는 이름의 도구입니다. 하루에 3분. 별을 바라보는 사람. 미국의 여류작가 델마 톰슨의 남편은 군인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전쟁 중에 사막 근처에 위치한 육군 훈련소에 배속되었고 델마 톰슨 역시 사막 근처의 오두막집에 살게 되었다. 그곳은 섭씨 46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로 견디기 어려웠을 뿐더러 수시로 불어대는 모래바람이 그녀를 더욱 힘들게 했다. 한번 모래바람이 불 때마다 음식물 위에는 물론 모든 살림살이에 모래가 쌓였다. 얘기할 상대도 찾기 힘들었다. 주변에는 멕시코인과 인디언들 뿐이었다. 델마는 고향의 부모에게 편지를 써서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 모든 걸 팽개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호소했다. 차라리 형무소에 있는 것이 여기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그녀는 썼다. 며칠 후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편지 내용은 딱 2줄로 쓰여진 간단한 것이었다. 형무소에 수감된 2사람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바닥에 진흙탕을 보았고 다른 사람은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았다. 이 2줄의 글이 델마를 크게 감동시켰다. 그 후로 그녀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항상 긍정적인 것을 보려고 노력했다. 그녀가 발견한 수많은 별들은 나중에
빛나는 성벽이라는 소설의 소재가 되었고 그 결과 그녀는 작가로서 큰 명성을 얻을 수 있었다. 윌리엄 화이트. 지금 그 자리에서 출발하라. 나는 재능 있는 친구 한 명을 알고 있다. 그녀는 아이들을 무척 좋아했으며 아이들 역시 그녀의 명랑하고 부드러운 성격에 잘 이끌렸다. 막내 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자 그녀는 자유시간이 많아졌다. 그래서 교사가 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대학 졸업장이 없었고 40의 나이에 대학에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다. 결국 그녀는 오랜 꿈을 포기하고 잠깐씩 머물다 그만두는 임시직들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일이다. 이 기간이면 충분히 훌륭한 교사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아직도 임시직에서 일하고 있다. 나는 또 다른 친구 한 명을 알고 있다. 그녀는 막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자 53세의 나이에 대학에 들어가 3년 만에 졸업장을 받았으며 대학원에 진학해서 사회복지학과에 박사 학위를 땄다. 학위를 가졌기 때문에 그녀는 직장을 얻기가 한결 쉬웠으며 특히 그 분야에서는 그녀의 원숙한 나이가 한결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녀의 편지는 언제나 기쁨으로 가득하다. 그녀가 자신의 일에서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자신의 목표를 아주 멀리 설정해 놓고 시작도 해보기 전에 포기하기는 너무도 쉬운 일이다. 경주마들의 눈을 가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낸시 코에이. 정글은 중립이다. 프레드 스펜서는 정글은 중립이다 라는 제목의 유명한 저서를 썼다. 스펜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말레이 반도의 맨 끄트머리에 있는 싱가포르의 한 섬에서 영국군 군복무를 했다. 그런데 그곳의 영국 측 요새는 한쪽 방향으로만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북쪽의 정글지대는 워낙 숲이 우거져서 그쪽으로 적군이 공격해 오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당연히 싱가포르에 대한 공격은 남쪽에 있는 해상으로부터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일본군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북쪽 정글지대를 통과해 영국군 요새를 공격했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싱가포르는 일본군의 손에 들어갔다. 스펜서는 간신히 정글 속으로 도망쳤으며 그곳에서 원주민들에게 발견될 때까지 혼자서 9달을 숨어 지냈다. 과거에 그는 정글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따라서 정글로 도망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 자신은 어떤 예측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정글이 뱀과 독충들로 가득 차 있는 공포의 장소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열매들도 독이 있는 열매일 가능성이 크고 야생의 맹수들 또한 언제 어디서 덮칠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런 야생의 정글 속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든지 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 한편으론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정글은 온갖 풍성한 열매들과 신선한 물, 약초들로 가득한 열매의 낙원지대라는 것이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정글이야말로 누구든지 비교적 쉽게 장기간 생존할 수 있는 장소라고
여길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정글 속에서 혼자 9달을 생활하면서 스펜서가 발견한 사실은 그 두 가지 다 틀린 주장이라는 것이었다. 정글은 절대적으로 중립적이다. 스펜서에게 있어서 정글은 절대적으로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위험지대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모든 면에서 그를 보살펴주는 그런 장소도 아니었다. 정글은 어디까지나 중립이며 그곳에서의 생존 확률은 전적으로 자신의 노력과 가장 깊은 관련이 있음을 스펜서는 알았다. 따라서 그는 정글에서의 생활을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갈 수 있었다. 사람들은 인생 역시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말한다. 인생 역시 하나의 정글인가? 그렇다면 인생 역시 중립이 아닌가? 로저 다우슨. 기회를 붙잡아라. 내가 아는 한 친구가 수년 동안 적자를 낸 작은 민간 철도를 구입한 적이 있다. 그는 그것을 아주 싼 가격에 샀지만 사실 그것을 판 사람은 이 친구의 어리석은 결정을 비웃고 다녔다. 그 철도 구간은 이용자가 거의 없어서 선로는 고철덩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 땅을 매입한 뒤 내 친구는 실제로 선로들과 장비들을 걷어 모두 고철 덩어리로 팔아 넘겼다. 가격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선로를 걷어내자 전에는 철도 구간에 지나지 않았던 그 지역 일대가 수천 에이커의 토지로 탈바꿈했다. 이런 소유자는 그곳을 적자투성이의 철도 용지로만 바라보았다. 그러나 내 친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가치 있는 토지로 바꾸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인간은 누구나 한두 개씩 적자투성이의 철도와 같은 성격적 장애물을 갖고 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우리는 불평한다. 중요한 것은 그 고철덩어리에 선로를 넋을게 그냥 내버려 두고 포기한 채 살아가느냐, 아니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걷어내 훌륭한 토지가 나타나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다. 얼 나이팅게일. 가장 위대한 선물. 고대의 어떤 왕이 나라 안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찾아내 상을 주기로 결정했다. 맨 먼저 많은 재산을 가진 한 재력가가 추천되었다. 그리고 훌륭한 어수를 갖춘 사람도 추천받았고, 법률 분야에 높은 지식과 지혜를 갖춘 사람도 청거되었다. 또 다른 후보는 경제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다. 그 밖에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왕궁으로 모여들었으며 그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가려내기란 누가 봐도 쉽지 않았다. 마침내 마지막 후보가 왕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 그 사람은 여자였는데 나이를 먹어서 머리가 허연 백발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두 눈은 아직도 지혜와 이해심과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다. 왕이 물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는가? 왕의 수석 신하가 말했다. 왕께서는 지금까지 모든 훌륭한 사람들이 이력을 보고 들었습니다. 이 여성이 그들 모두를 가르친 학교 교사입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보내는 가운데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왕관을 벗어 그녀에게 씌워 주었다.
글렌 반 에케렌. 사람에 대한 관심. 내가 사는 루비스빌 근처 큰 교회에 어느 날 한 남자가 모자를 쓰고 예배를 참석했다. 그는 예배 진행자들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모자 벗기를 거부했다. 신도들도 그에게 모자를 벗어줄 것을 부탁했지만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목사 역시 이 남자 때문에 저항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뒤 문 앞에 나가서 그 남자를 기다렸다. 목사는 그 남자에게 교회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예배에 꼭 참석해 달라고 부탁했다. 물론 모자에 대한 교회의 전통적인 예법에 대해 설명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남자가 말했다. 이렇게 시간을 내어 저와 대화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예배에 초대해 주시니 참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저는 3년 전에 이 교회에 처음 나왔고 그 이후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저에게 관심을 갖기는 오늘이 처음이군요. 3년 동안 무관심을 당하고 오늘에서야 저는 예배 진행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순전히 제가 쓰고 있는 모자 때문에 말입니다. 또 언제나 바쁘게 지나가기만 하시던 목사님과 직접 몇 마디 대화를 나누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당신은 사람에 대해 얼마만큼의 관심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기에는 너무 바쁜가? 하루에 3분. 이상으로 문견행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듣고 보고 행동하는 하루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